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이건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,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, 내가 공부하는 건 무조건 나온다 라는 생각은 무조건 마인드에 있어야 돼요. 이게 그 생각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, 그냥 우리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, 이게 나올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건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.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. 이건 무조건 나와.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나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. 그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집중도가 달라지고 그렇지. 기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배워도 자기한테 남기는 사람들은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공이 드는 노하우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걸 2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뭐 오늘 제목은 뭐 수능 마무리 뭐 꿀팁 몇 가지 뭐 이 정도? 예, 예. 오늘 몇 가지? 한 10가지는 나온 네.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 근데 해서. 그 마지막 말이 정말로 가슴이 와닿는데요. 내가 하는 게 꼭 나온다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마지막 핵심이었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그 선생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.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의식이 없었어요. 없었는데 그 의식을 딱 갖고 나서부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일수록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게 안 나올 건데 그러면 일단 마음이 퍼지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하기가 싫어지죠.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계속 얘기하죠. 우리가 마지막에 축구 선수들이 가서 그날 저녁에 불꽃 슛을 완성해서 다음날 이기는 게 아니에요. 그 전날 자기가 팀워크를 다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평소에 했던 거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맘때 제일 중요한 거 하던 걸 제발 똑같이 해주라. 그렇죠. 네, 바꾸지 마라 제발. 아주 그거 완전 복불복인데 대부분 다 망해요.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. 참고적으로 찍더라도 처음에 찍는 게 맞죠. 그건 정말 이게 우리 그렇죠. 진짜 세상 예. 살면서 느끼는 거. 네, 바꾸면 망하죠. 네. 망하잖아요. 네, 네. 이제 학습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네. 학습 컨설팅을 할 때 제가 하는 사실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딱 5분 만에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자기 전 5분에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뭘 했는지를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거예요. 공부 잘하는 사람 네. 특징이 되니까.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어보면 오늘 뭐 했지? 그러면 몰라.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.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날 놀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한 것도 들어온 없어요. 것도 없는 거예요. 한 것도 없는 거야. 그러니 그럴 바에야 그렇지 말고 예를 들면 저녁 자기 전에 5분이면 충분히 아침까지 저녁 머릿속에서 이렇게 영상을 리마인드 시키는 건 대단히 빠르게 지나가요. 그래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쭉 돌려봤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거나 휘발성으로 날아갔다. 그게 다시 생각날 가능성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날 다시 기억을 한번 저장하고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떠올릴 수는 있어요. 이게 복습하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뇌과학 책을 다 읽어봐도 알겠지만 사람의 기억은 잠에 들어 있을 때 정리가 돼서 고착이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전 5분 동안에 사실은 2주 동안 내가 오늘 뭐 했는지만 리마인드 해도 그리고 뭐 한 네. 100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. 그렇죠. 무조건. 네. 그것만 해도 사실은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다들 긴장하잖아요. 그러면은 좀 선생님들도 그 긴장하는 것들을 큰 시험을 두고 나서 긴장을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조금 누그러뜨릴 수 좀 있었나요?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데 저는 그걸 누그러뜨리진 않았어요. 오히려 긴장이 약간 뭐랄까 약간 집중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조금 몰리면 약간 집중도가 올라가죠. 살아야 되니까.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약간의 프레셔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심할 때만 조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죠. 부모님한테도 그다음 친구들한테도. 저는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음악 같은 거를 시험 도움이 되더라고요. 시험 다가올수록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근데 그거를 또 잠깐 듣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 뭐 좀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시험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잘 찍어서 대박 날까봐는 당연히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. 근데 항상 이제 내가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거에 되게 시달릴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
어차피 내가 잘 볼 확률이나 망할 확률이나 똑같다.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성적의 대략 정기분포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내가 운 좋아서 잘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나 아니면 못 찍어서 망할 확률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서울대 2번 합격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냥 조금만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수학, 과학, 사회 이쪽에 좀 더 적용되는 얘기 같긴 한데 막판에 이제 뭐 한 일주일 혹은 며칠 안 남았다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것보다도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알거든요. 내가 이 과목에서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. 이 과목에서 무조건 이쪽이 알아요. 예, 맞아. 약한 것 무조건 같아. 알아요.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임박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2주 남았죠. 2주 남은 수능에 이제 아이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 인물협회 그냥 각자의 개인 이제 경험하고 학생들의 상황을 살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공부의 신. 서울대 경영학과 공부의 신. 아 우리가 서울대 2번 합격한 사람이 있구나. 그러니까요. 아 3번인가? 네. 그렇지. 공부의 신부터. 얘기를. 뭐 저는 특별한 건 없고 뭔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뭔가 새로운 문제를 사가지고 또 그걸 풀어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익숙하게 만들고 그게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반론이 기출 문제는 이미 다 풀어봤는데요.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게 중요하다. 네, 근데 이제 기출 문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모의 문제라든가 뭐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번 검토를 거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허술하죠. 예.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을 풀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.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모르니까 풀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기출 문제의 스타일이랄까 기출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어떤 오류 없이 풀어내기 위한 어떤 사고의 틀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게 기출 문제를 좀 더 익숙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29살 재종반 담임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원없이. 20년 네, 했으니까. 근데 학생들이 요맘때쯤 되면 하는 짓들이 꼭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뭐냐면 봉투 모의고사 사요. 네. 뭔가 있을 것 같아서. 정말 다들 모여서 네. 가슴 아파하죠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능날 꼭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능 전날 거의 등산 가방을 싸요. 쓸데없이 그냥 꽉꽉. 그러니까 수능날 보지도 못할 걸 꽉꽉 채워서 가는 거죠.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비워서 가요. 그러니까 책의 내용도 줄여서 가고 물론 쉬는 시간에 보긴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을 줄여서 간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2주 남았는데 사실은 뭐 할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2주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?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중요한 얘기. 네, 2주나 남았다. 네. 왜냐하면 그 2주 동안의 공부를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미친 듯이 떨어지고. 네, 성적이 쭉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수시 지원해 놓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만족시켜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니까 그냥 펼쳐놓고 이것저것 새로운 걸 자꾸 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. 거기서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. 네. 기본에 사실은 충실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수특 봐라 그러면 수특을 왜 봐요? 이미 다 봤어요 그러는데 수특에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. 나 여기서 절반 나올 거야. 그게 정해진 그 책이 있는데. 네, 책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는지.
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나 들어있다 보니까 기본을 다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애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.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잘한 애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. 마무리에 가장 기본이 돼. 예를 들어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. 6월 9월 모의고사를 낸 사람들이 수능을 내요. 대부분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낼 사람들이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고했는데 그걸 안 보고 그걸 단지 풀 줄 안다의 수준 넘어가야 돼요.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겠구나까지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걸 물고 뜯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 내가지고 끝장을 봐버리는데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풀어봤어 이러면서 날려버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이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패턴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점심 먹고 나면 영어 듣기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어요. 똑같이.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. 밥을 먹고 나중에 좀 졸릴 때쯤 영어 듣기 평가 들어온다 이렇게 몸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. 아 중요해요. 네. 그러면 몸이 사실은 그걸 긴장하면서 기억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조금 더 듣기 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실제로 제가 통계를 내보면 나타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사실은 공부도 아침 오전에는 국어 공부 시켜요. 정확한 얘기예요.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아이들이 이맘때부터서는 정말 시험 시간표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죠. 똑같이 하는 게 무조건 네. 최고로 좋아요. 이게 늦잠 자는 애들 결국에 수능날 에이, 그렇게 중요한 날 자겠어? 그날 가서 잡니다. 네. 반드시 하고요. 점심 먹고 졸던 애들은 반드시 졸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맘때쯤에는 완벽하게 자기 몸 자체 그 패턴 자체를 완전히 수능 형태로 시뮬레이션 해야죠. 네, 생활 맞아요. 자체가. 네,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각자의 노하우는 얘기했죠.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. 가방을 가볍게 정리된 것만 그 10여 분 안에만 잠깐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물 자체를 되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볼 것만 딱 계산해서 가져가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었고요. 그 다음에 생활 자체를 웬만하면 공부하는 그 순서조차도 가능하면 수능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맞춰줘라.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6월, 9월 수능 등의 이런 중요한 모의고사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그냥 바닥까지 잘 봐봐라. 뭐 이런 맞아. 거. 그 다음 새로운 단어보다는 자기가 정리했던 단어.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새로운 단어를 익히기 위한 그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자기가 정리했던 단어 10개도 충분히 하고도 남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맞아. 이거에 맞추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잘 정리해서 가면 그날 그래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다.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